계획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부담감을 느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평소에 계획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세운 계획은 무조건 끝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만약 단 하나라도 제가 지킨 계획을 실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되게 화도 나고 또 무기력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성격을 가진 제가 무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획한 일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입시가 끝난 작년 12월부터였습니다. 저는 찬란한 대학 생활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기 전 제가 할 일들을 메모를 해보는데요. 이거는 일부일 뿐이고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랍게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여기에 있는 목록들 중 단 하나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지금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유일한 목표가 대학 합격이었는데 그것을 왠지 순식간에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허함과 허탈함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큰 계획을 끝내놨는데 지금 이렇게 사소한 계획들을 세우는 게 왠지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친구들과 약속이 없는 날에는 종일 휴대폰만 보며 그렇게 시간을 어영부영 보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 생활이 겨울방학 때만 이어졌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이렇게 엉망이 된 생활을 보내버렸습니다. 매일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거는 물론이고 저는 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매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꼭 해야 될 일만 끝내고 나서는 밖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잠만 자고 휴대폰을 보기가 바빴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대와는 다르게 한 학기를 굉장히 어영부영 보내버렸고, 그렇게 이번에는 또 대학에서의 첫 번째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푼 마음을 안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워봤으나 결국 이번에는 또 해야 할 일을 단 하나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채 파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씩 다시 움직여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 치과 치료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치과 치료도 다시 시작을 해보게 되었고, 그동안은 잠깐만 하고 늘 멈췄던 전화 영어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8월 중순이 되어서야 이렇게 계획했던 일을 하나씩 해본 결과 사실 계획했던 것의 반의 반도 채 끝내지 못했지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야기가 되어서는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원래 혼자 시간을 잘 못 보냈는데 혼자 대형마트에서 쇼핑도 하고 이렇게 코인 노래방도 다녀오며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점차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진행되는 발표에도 적극적으로 저보다 더 참여를 하고 이렇게 레그제와 같은 동아리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저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학교 생활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가 이렇게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던 계기는 저는 특별하지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저와의 연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름방학에 이전에는 저와 단절된 채 그저 번아웃이 왔다는 사실 자체를 회피하고 그냥 시간을 끝으로 보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저는 처음으로 도대체 제가 왜 이런 번아웃의 상태에 오랫동안 빠져있을지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그렇게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다시 움직일 힘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감정을 다시 되짚어보고 끄집어내려고 하니 되게 속상하기도 했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번아웃이 온 상황일수록 나 자신과의 연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 오로지 나뿐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정말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아직도 이 번아웃의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가끔씩 그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기력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하루를 생각에 덫에 빠져서 아무 그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조금씩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새 성장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번아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멀리 날아가고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 강연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가장 잘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